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도고요. 오늘 주가는 3%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지라인 위로 올라왔죠. 어쨌든 지지라인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좀 뚫어주는 게, 이제 한 번에 뚫어주는 게 좀 중요한데, 하단을 일단 잘 지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 아직까지 파란불이에요. 연기금 요즘에 뭐 돈이 없다 해가지고 매수를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비중을 좀 제한을 리밋을 좀 늘렸다라고 하죠. 그 뒤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고, 개인 매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연기금 쪽의 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포지션, 이거밖에 지금 CS인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오늘 12차 이제 전기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11차랑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참여하는 그 인원부터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유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친환경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모멘텀이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거는 딱히 없거든요.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또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애초에 뭐 원전 종목들은 국내 모멘텀은 다 무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뭐 한 개, 두 개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걔네들 영업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에도 크게 도움 안 되고, 다 미국 모멘텀이 어쨌든 간에 원전한테는 중요하죠. 뭐 풍력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12차는 태양광이랑 해생풍력 비중이 11차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2년마다 이제 그 국가 전략 수급 계획이 바뀌거든요. 이 전기본이.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착수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MR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풍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쉽게 봐야겠죠. 어차피 뭐 국내 이슈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종목들한테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과거부터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죠. 하나솔루션도 2.5%. 근데 다시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막 좋진 않아요. 현해설도 오늘 크게 반응 안 했고, 베어링도 오늘 양봉 나왔죠. 베어링은 6,800원 넘어와 줘야 됩니다. 6,700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6,800원 중요한 가격만 남길게요. 이게 시간 지날수록 가격 라인들이 좀 바뀌는데, 그 다음에 7,000원. 7,000원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윈드가 어쨌든 하방을 막아줬거든요. 윈드는 지지라인입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이 지금 위에 있죠. 6,800원이 어쨌든 간에 얘한테는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그게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시도는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닛은 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잡주들이 보통 국내 이슈들에 반응을 하거든요. 테마주 같은 애들. 무거운 종목들은 국내 이슈에는 또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오늘 뭐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보통 이제 윈드나 좀 변두리에 있는 섹터들은 반등이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밸런스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대부분 깨져요. 상승 하락비가 좀 안 맞죠.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오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 근데 오늘처럼 반도체가 힘이 좀 빠지고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면은 지수만큼 상승 하락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좀 많은데, 뭐 어찌됐든 44,200원 종가는 나쁘지 않고요. 뭐 국내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막 그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풍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이 좀 쉽지 않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육지까지 선로를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자체들이 반대가 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여전히 좀 낮고요, 우리나라가. 태양광도 좀 그래요. 다 중국산 갖다 쓰는 거여가지고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리나 이런 것들도 태양광 쪽에서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가 태양광 효율이 또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풍력 쪽의 효율이 좋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지역적인 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윈드의 주가의 중심에는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되기를 우리는 그냥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국내 모멘텀 해가지고 막 국내에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주가 올라가고, 이게 좀 지연되면은 주가 급락이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매번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실적도 나름 선방을 했고요. 그 뒤에 나온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섹터와 내려갈 섹터는 철저하게 좀 구분이 된 시장입니다. 전날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근데 윈드가 일단 그 내려가는 섹터에 지금 포함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도 45,000원, 46,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거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수급이 좀 연달아 나오면 좋은데,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매수매도 패턴은 시장 구도에 맞춰가지고 매일 또 그냥 번갈아서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의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죠. 기관애들이 보통 연속적인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이 정도 시가총액 종목에서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매수 들어왔다가 매도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은 어쨌든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보통 그런 포지션은 가격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매도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나 저항 구간 이런 데서 매도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전환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고 내려오니까 또 사죠. 이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끊으려면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기관 애들이 한번 받아줘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이제 기관 쪽에 매수 포지션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아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수능이죠. 그래서 내일 뭐 시장도 늦게 열리고 넥스트레이드도 이제 오전 거래는 안 될 텐데 자제분들 또 수능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매년 계시겠죠. 그래서 또 자제분들이 내일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또 노력했던 거, 준비했던 것만큼의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또 응원을 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익 낸 내역들 또 정리가 쭉 올려드렸는데 금융주, 뭐 요즘에 워낙 좋죠. 지주사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조정 나오면 기회다. 이렇게 맨날 말로만 조정 나오면 기회입니다.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그냥 조정 나오면 기회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끝내거든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뭐 굉장히 좋았는데, 바이오는 안 팔았습니다. 네, 바이오를 뭐 굳이 오늘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이오 섹터는 지금 주요 종목들 대부분 다 홀딩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아니죠? 우리가 뭐 11월에 이제 코스닥 올라갈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번 또 단기 매매도 있고 또 스윙이나 이제 뭐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